안녕하세요, 라이더TV입니다. 오늘은 5.18 관련해서 오늘 있었던 일들, 어제 있었던 일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선 정의당에서 5.18 폄훼 관련해서 한국당 의원 3명을 그리고 지만원 박사를 이제 고소고발을 했어요. 자,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죠. 내용을 좀 볼게요.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기사 내용이고요. 정의당은 피고소인들, 그러니까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해 이 내용이 북한 특수군 600명에 의해서 주도된 게릴라전이었다. 그리고 주역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되었다. 힌츠페터, 그러니까 그 독일인이었죠. 그 기자. 이 사람은 간첩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서 허위사실 유포 및 그 개인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고소가 되었습니다. 뭐 보면은 광주 쪽 인물들이에요, 다. 그리고 5.18 당시 이제 시민군이었던 곽희성 씨까지 포함해서 고소를 한 상태예요. 뭐 정의당은 국민들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데 한국당은 한가롭게 유감 타령이나 하는 한심하게 짝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당에 남은 것은 망원 3인방에 대한 출당 조치와 배후 조종자 지씨와의 절연이다 라고 말했다.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잘 된 것 같고요. 이 기회에 우리나라 이제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이 내용이 정말 허위사실 유포인지 아니면 사실적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릴 때가 됐다고 봐요. 정말 이들이 하는 행태는 정말 가증스럽고 내로남불의 그 전형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한번 볼까요? JTBC와 좌파들이 하는 행태들을 한번 보시죠. 이들은 뭐 별의별 뉴스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5.18의 어떤 성역화, 그리고 5.18에서 있지도 않았던 루머를 통해서 갖가지 의혹들, 그리고 썰들을 사실로 모두 인정하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전라도 출신 국방장관과 그 노무현의 총애를 입었던 국방장관들의 어떤 힘을 얻어서 그 현재 군 조직들을 아예 인정을 하게 만들었죠.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이게 JTBC와 뭐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면서 갖가지 이슈를 터뜨렸던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헬기의 사격, 뭐 전투기 폭격, 그리고 군인들의 뭐 성폭행,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국방부에 의해 지금 사실로 인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당사자들에 대한 이견 조사 없었어요. 제대로 된 조사와 이런 것들이 없고 그냥 그들이 가서 이렇게 된 거야. 진술을 토대로 해서 그냥 사실로 모두 결론을 내버리는 거죠. 이게 이들이 하는 행태입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사실에 기초한 어떤 그 의혹들을 조사하자고 하면 지금 아까 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을 만들었다. 니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5.18 정신을 폄훼하는 너희들의 행동은 정말 국민적 감정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전 진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거기서 억울한 피해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억울하고 공권력에 의해서 탄압받은 정말 민주화 운동가들 맞습니까? 정말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 사실로 증명을 하죠? 이런 식으로 정권이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국방부, 요직에 앉혀놓고 그냥 사실로 인정하면 그게 없던 일이 사실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게 정말 법치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 한참 잘못돼도 계속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 국민의 피해, 아니면 과거 독재 정권들에 의해서 자행됐던 어떤 그 탄압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행위들을 보수 우파들이 그냥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억측과 본인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주장하는 어떤 내용들을 타협을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그 가장 큰 그 성역화가 되는데 아주 크게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이 유시민이라는 각자가 말하는 꼬라지를 한번 봅시다. 이 인간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해명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에게 국민적 합의가 되었다. 이미 북한 소행인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가 하면 자기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된 적이 없다고 하죠.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정말 이 썰전 방송을 보는데 정말 분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신사적이신 박형준 교수님마저 정말 울컥하실 정도로 그때 당시 방송 내용에서 분노를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여담이지만 박 교수님께서 유튜브 채널 개설하셨더라고요. 좀 잘 되시길 전 기원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분이라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옆길로 새지 말고, 자, 이들은 굉장히 파렴치하고 뻔뻔한 짓거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해오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국민적 합의를 했느냐라고 주장을 하죠. 네, 맞습니다. 국민적 합의라는 거는 실체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투표를 했나요? 대국민 투표를 해서 뭐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나요? 아니면 뭐 결정적인 어떤 증거로 인한 뭐 다시 없는 증거가 확인이 됐다든가 이런 적이 있나요? 국민적 합의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웃기는 말이에요. 팩트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그냥 국민적 합의했으니까 없던 일은 사실이 되고 있었던 일은 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유시민이란 인간 작자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이것이 바로 좌파들의 그 뻔뻔함을 보여주는 어떤 일면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천안함에서의 생존자들은 아무런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왜? 관계자라고 하니까. 관계자니까 니들은 증인이 될 수 없어. 이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저희를 그만 모욕하십시오라고 말을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천안함 조사의 결과는 의혹투성이다. 이미 조사되고 유엔에서 결의까지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죠. 그러면서 광주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성역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들의 내로남불식 의혹 제기와 또 아님 말고식의 음모론 하루 이틀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로 오늘 5.18 사건 관련해서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너무 화가 났던 것은 이 뻔뻔한 작자들의 그 5.18 관련해서 한 작태가 아니고 우리 내부에 보수 우파라고 소위 불리우는 인간들의 기회주의자들에 의한 자유한국당의 그 기조가 무너지는 것이 가장 원통하고 화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간 보이십니까? 정말 민주당 그 어떤 인간을 들여다놔도 이 김무성 하나를 당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김무성이가 보수 우파를 망가뜨리는 데 있어서 기여한 어떤 공로는 민주당의 그 어떤 인간이 와도 비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내부에 적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한국당 내부에서 보수 분열을 일으키는 이것들은 뭐죠? 그리고 국민 전체적인 합의? 그건 누가 결정했죠? 의혹이라는 것이 있으면 한 점의 의혹조차 없도록 그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당연히 사실로 밝혀진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개선할 것, 바꿔야 할 것,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 이렇게 판단해 나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어렵지만 드디어 그 성역에 가까운 5.18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유한국당 자체가 있는 일부 기회주의자들이겠죠? 이들이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분권이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말하고 있는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제명 출당 조치를 한다거나 윤리위에 회부를 해서 김무성이 뭐 분노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정말 보수우파 국민들의 마음을 갈기하게 찢어놓는 일들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귄터 기욤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기욤이라는 인간은 56년에서 그 동독에서 지령을 그 중앙정보국 지령을 받고 서독으로 탈취해온 듯 위장해서 들어온 인간입니다. 슈타지 요원이라고 뭐 그 동독의 그 비밀 그 첩보국이었겠죠. 뭐 여기서 아무튼 망명자인 것처럼 속이고 바로 보수 정당인 3인당에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보수였냐면 뭐 극렬한 보수로 그 당시에 서독에서도 각인이 되었다고 하죠. 결국에는 뭐 연방 총리 직원이 되기도 하고 뭐 총리의 당무 비서가 되기도 합니다. 총리의 당무 비서면 뭐 그 독일은 총리가 그 가장 실세기 때문에 권력자이기 때문에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밀 사항들을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 인간이 사실은 간첩이었던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총리와 함께 휴가를 떠날 정도로 아주 밀접한 관계였는데 알고 보니 간첩이었던 거죠. 보수의 아이콘으로 알려져 있던 귄터 기욤이 사실은 간첩이었다. 당시 서독 내부의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얼마나 심했을지 저는 뭐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좌파들인 민주당 아니면 뭐 정의당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아무튼 좌파 좌익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보수 우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조직 내부에 속해 있는 변절자, 기회주의자 또는 알 수 없는 지령을 받는 자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인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보수 대표적인 정치인이 사실은 간첩이었다. 우리는 이 독일의 간첩 사례를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 5.18이라는 어떤 그 뜨거운 이슈 감자죠. 이거를 끄집어내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엄청난 이슈가 이제 벌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기회가 보수 분열을 일으키는 그 기회주의자들 그리고 간첩들 이런 사람들을 축출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분노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용기를 낸 이 의원들에게 힘이 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